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정작 어머니께서 수사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해버릴까봐 좀 걱정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좀 상관이 없으니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좀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인터뷰를 한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반대가 굉장히 심하셔서 오늘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어차피 반대하실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조국 장관도 반대했는데 인터뷰를 했다. 김재현 변호사 그 이유를 어머니 얘기를 뽑았거든요.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정작 어머니께서 수사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해버릴까 봐 좀 걱정이 된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맞지 않는 게요. 딸을 위해서 그러면은 본인이 다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그런 취지인 그 것인지. 전제가 있는 거. 네, 그죠. 원래는 위조를 하지 않았는데 딸을 위해서 그냥 내가 위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인지 어떤 취지인지가 불분명한 것이죠. 아니면은 위조가 된 것이 맞는데 사실 딸이 했는데 어머니가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들리고 뭔가 어머니가 딸을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법률상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입학은 취소가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내가 모두 다 한 것이다, 나의 책임이다라고 해도 입학은 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을 위해서 어머니가 무엇인가를 수사기관에서 그냥 그렇게 해버린다. 이 부분의 취지는 매우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도 그분이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네네네.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을 저 때문에 책임지는 걸 원치 않는다. 이 얘기는 뭔가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전제로 한 얘기. 그죠. 전제는 이거죠. 전제는 이게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창장이 위조됐는데 사실은 딸이 했는데 그걸 어머니가 자기가 본인이 했다고 그렇게 대신 가서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거 외에는 잘 납득이 안 가잖아요. 저 맥락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 예, 그렇죠. 거니까. 근데 이제 물론 뭐 따님이 뭐 나이도 아직 어린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장관의 딸까지 나서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좀 더 잘 정제된 그런 표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표현이 되려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따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아까 그 전제 얘기도 하셨지만 그러면 이거 뭐 아빠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뭐 안 했는데도 가가지고서 뭐 딸이 했을지도 모르니까 그 팩트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죄를 뒤집어 쓰겠다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인터뷰 자체도요. 저는 저 방송사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 목적이 전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 정도의 이야기면 지금 저 따님이 굉장히 주목도가 있는 분이니까 SNS를 통해서 해명을 해도 저거는 다 기사화가 되고 전부 다 그게 그 소구가 되거든요. 근데 굳이 라디오 전파에 나와서 국민의 세금인 공공재에 아무 목적도 알 수 없게 저런 얘기를 왜 하나? 그러면은 굳이 이거를 좀 안 좋게 해석을 해보면 다음 집회를 위한 어떤 정서적인 메시지를 의도한 건가? 이렇게도 들리고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는 그러려면은 그 얘기에 뭔가 뭘 들으려고 하는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명을 제대로 안 했다는 말씀. 질문도 제대로 안 하죠. 그러면은 저는 따님은 저게 처음일 거니까 경험이 처음일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진행하시는 분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방송을 했을 텐데 왜 저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저기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언론의 사냥감이 된 기분이다. 그러면은 언론이 왜 사냥을 합니까?
예? 언론이 사냥하는 그 분들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느낄 수는 있죠. 아니 본인이 느낀다 하더라도 예. 그걸 사냥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예. 그럼 그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은 그걸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폄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도 언론도 그렇고 저거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들도 그렇고 예. 저 따님을 고졸로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조국 일가를 사냥할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근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상식을 원하는 사람과 어쨌든 그게 기사거리가 되고 취재를 해야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 사냥꾼이나 조국 일가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로 폄하가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저 인터뷰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뭐 어떻게 듣는 내내 예. 알 수가 없었어요. 김상일 평론가께서 지적하신 게 이제 검찰도 좀 비판을 하고 언론에 대해서도 이제 사냥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부분도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이 있었던 날이요.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자 검찰은 순 거짓말이고 허위. 저는 제 방에 있었는데요. 검은 상의를 입은 수사관 한 분이 제 방으로 오셔서 어머니가 쓰러졌으니 물을 좀 떠다 줘야 할 것 같다. 119를 불러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는 물을 떠다 드렸고 제가 어머니 방으로 갔을 때는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시고 이제 기자들이 밖에 많으니 119는 부르지 말아라.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머니는 방에서 쉬셨습니다. 당시 현장을 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변호사님도 거기 계셨고 현장에 다 계셨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쓰러졌느냐 여부의 사실 확인도 있었고 기자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좀 들으면서 이 네. 정도까지 본인과 가족에 대해서 기사가 나면 굉장히 격앙될 줄 알았는데 네. 기자들도 그냥 그게 직업이니까 검찰도 그냥 좋게 보이고 싶었나 보다라고 하고 말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톤도 그렇고요. 뭐 굉장히 작은 아주 낮은 톤으로 예.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뭐 듣고 싶었던 것, 그러니까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거는 별개로 자신이 해명하고 싶었던 부분은 다 해명을 한 것 같아요. 여러 부분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언론과 관련해서나 자신과 관련해서 또 자신의 어머니와 모친과 관련해서는 표현은 그러니까 억양은 굉장히 가라앉았습니다만 너무 선정적이었다라는 감은 또 잡아요. 왜냐하면 언론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잔인한 사냥인 이런 표현들은 사실 듣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지자나 혹은 또 자신 그러니까 뭐 5.1 집회에 앞으로 참가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사실 또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20대 중후반의 한 여성이 겪어야 될 어떤 힘듦, 아픔 이런 것들이 매일 울었다. 뭐 근데 이제는 또 이겨내고 싶다. 또는 뭐 잔인한 사냥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관련해서도 어머니 스스로 사실은 119를 부르면 너무 소란스러울 것 같다 해서 부르지 않았다. 이런 일련의 어떤 맥락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뭐 이 동정심을 좀 유발하려고 하는 듯하다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지금 당사자들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입니다. 이 땅에 사실 약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흐르는 것이 검찰의 어떤 뭐 강압적인 인권 유린 뭐 이런 것들이 자신들을 굉장히 약자화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5.1 집회에 참가할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인턴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 보도에 대해서 당사자가 처음으로 해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집에서 인턴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학교하고 도서관에서 2주간 자료를 찾고 공부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